네, 안녕하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위석호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눌 주제는 그들이 몰려온다 편으로 데이케어가 몰려온다 편으로 오늘 내용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한테 또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데이케어 설립을 위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빈도수로 따지면 특히 개인분들 중에서는 데이케어 설립과 관련해 갖고 요새 문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데이케어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수익성이 떨어져 갖고 지금 검토를 하시던 분들도 조금 난항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시려던 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근데 끝내는 이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즘 이 데이케어로 왜 이렇게 몰리느냐? 지금 제가 최근자로 파악한 숫자로 따지면 전국의 데이케어 주간보호센터가 5,523개입니다. 근데 막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몇 개 망하고 생기고 해서 숫자는 아마 변동이 있을 텐데 어쨌든 5,500개 정도의 데이케어가 있고요. 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3년, 5년 내에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도심지 주변에 땅값 높은 데에는 막상 갈만한 데이케어 센터가 지금 전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장 조사 해보고 그래도 정말 땅값 비싼 데는 데이케어 센터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다 세워갖고는 수익성이 안 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땅값 비싼 데 계신 어르신들은 치매 안 걸리고 다들 집에서 케어 잘 받으시고 데이케어 갈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가시는 게 아니라 데이케어가 없기 때문에 못 가시는 거죠. 전국의 데이케어가 지가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어떤 정부의 급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가가 비싼데도 데이케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이게 분명히 2년, 3년 이내에 바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전제로 지금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데이케어에 지금 이 시장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데이케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남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지금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경쟁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양원보다 데이케어 시장으로 먼저 들어오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베드가 작더라도 최소한 10억 단위, 보통은 20억에서 30억은 있어야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은 2, 3억, 보통은 4, 5억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요양원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데이케어부터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근무를 해야 되지만 데이케어는 보통 오전 8시나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그런 일과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케어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이 시장에 들어오는 개인이나 기업들도 모두 동일한 이유로 이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데이케어 시장은 정말 격전지가 될 거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집 근처에 좋은 데이케어들이 얼마든지 많이 설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럼 과연 어떤 데이케어가 좋은지 또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지는 편안히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자본의 제약이 좀 덜하다는 부분에서 요양원보다 더 먼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쿼터제가 적용되는 데 비해서 데이케어는 아직 쿼터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해요. 현장에서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그 지자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었죠. 그렇다 보니 요양원보다는 데이케어로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버타운보다도 데이케어 시장으로 먼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은 데이케어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의 확장이랑 연계를 꿈꾸시는 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엔 데이케어가 지금 5,523개인데 이게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8,000개, 10,000개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시장이 변동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 오픈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과거와는 다른 트렌드와 준비하셔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하던 그 방법에 치우쳐갖고 뭐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뭘 이렇게 하시다가는 신규 경쟁자들한테 그 되게 그 수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어두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셔서 지금 운영하시는 데이케어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분명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 2년, 3년 동안 정말 엄청난 격동지의 시장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도 있고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데이케어는 정말 많이 생겨야 되고 시장이 정말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좋은 데이케어가 많아지고 또 데이케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70대 80대에 데이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될 때까지 편안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까지 안녕.